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양사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한 공장을 찾아왔는데요. 이 공장에서 특별한 사진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그 포가정이라고 포천 가산면 정교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레이저 용접을 하신다면서요? 예. 일단 작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레이저 대표 박자봉자환입니다. 박공환이라고 합니다.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로 네. 이렇게 사진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정교리가 너무 좀 다른 데보다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사진을 몇 점을 이렇게 걸었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먹으면서 힐링하는 장소가 되고 네. 대화가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올해 처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산면에는 그 주택가 사이에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공장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예. 공장이 많은 가운데 하나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시민들과 또 사진을 계기로 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제 사진은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이제 취미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찍으러 다니지는 못하는데 네. 주말만 되면은 사진 찍으러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좀 배우고 내가 배운 거를 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눔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력을 보니까 한국사진작가협회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이시던데 예.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제 제가 서울 쪽에서 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서울까지 나가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해 포천 예총 쪽으로 사진 쪽을 찾다 보니까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올해 거기서 등록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비 회원으로 해서 이제 같이 회원들한테 내가 이런 사진 전시를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회원 저기 지부장님이나 누구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회원들 이렇게 사진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시장을 꾸미게 됐습니다. 사진작가협회는 아무나 가입하는 데가 아닌데 무슨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던가 그런 이력이 있나요? 아 그냥 이력은 그냥 프로사진협회에서 네. 그냥 동상 하나 좀 그냥 인물 동상 하나 붙인 거 그런 거 좀 있고요. 네. 표창장 하나 좀 그런 거 거기서 좀 받은 거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이제 포천 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포천 예청의 사진 문과의 네. 정식 회원이라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주로 사진들을 보니까 여기 대충 걸려 있는 게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주로 자연 환경이라든가 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진에도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사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물 사진을 주로 찍으시고 이 박동환 작가님은 주로 자연 환경을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사진 중에서도 특별히 자연 환경을 중점적으로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을 찍다 보니까요. 네. 이제 인물보다도 제 느낌은 제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건강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시야를 거기서 사진 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사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너무도 아름답고 그 자체를 그래서 즐기면서 풍경을 많이 찍고 다녔습니다. 네. 자연 풍경 보니까 여기 북한산 일출 사진 찍은 것도 있던데 네. 일출 사진 한번 찍으려면 뭐 전날부터 미리 가서 아침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네. 굉장히 거기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얽힌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인수봉 저걸 북한산을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네. 밤 11시에 도선사 거기서 주차장에서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이슬비 오면서 비를 쫄딱 맞고 올라가가지고 그 추위와 그 한 3시간을 올라갔는데 아침에 사진을 딱 찍는데 운해가 너무 아름답게 구름이 예. 바닥에 쫙 깔려 있으면서 예. 처음 그 운해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운해를 찍으면서
너무나 참, 이 자연의 신비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걸 느꼈죠. 감동적이었겠네요. 예. 항상 가면은 미리 또 대기하고 있는 다른 사진작가 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이런 조그만 자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삼각대만 걸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좀 조금만 찍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하고 거예요. 주로 그렇게 인수봉 꼭대기라든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찍을 때는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장노철로 찍으세요? 아니면 장노출로 찍을 때가 있고요. 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가 있고 그 시간대 타임마다 좀 약간씩 변화를 주가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네. 북한산 저희 운해 같은 거 네. 저런 거를 잡기 위해서는 장노출보다도 약간 그 타임을 좀 당겨서 네. 보는 쪽으로 찍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찍고. 그럼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주로 장비는 어떤 걸 쓰세요? 저는 캐논 오디 마크 4를 써요. 오두막? 네, 오디 마크 4를 쓰면서 네. 기본 렌즈를 이제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찍다 보니까 참 좋은 그래도 이제 표준 렌즈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렌즈를 좀 필요로 한다. 그렇죠. 네. 주로 단렌즈를 선호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표준 렌즈를 찍는다는 얘기는 좀 생소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1635, 네. 2470 그 이제 표준 렌즈니까 이제 분홍 쪽으로 좀 많이 찍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홍 쪽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가져도 웬만한 건 다 찍겠더라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장비에 힘을 빌리지는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들리네요. 그렇죠. 사진은 또 장비빨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장비 욕심은 안 내세요? 장비는 거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은 내지는 않고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여러 번 많이 찍으셨겠지만 제일 고생했던 얘기 좀 해주세요. 고생했던 것은 이제 소래포구 갔는데 네.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심해가지고 예. 그때 한번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 일출을 찍으러 가는데 비가 오면서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소래포구에서는 뭐 찍으시러 간 거예요? 소금 창고? 아니요, 그 풍차. 풍차. 네. 그래서 풍차를 찍으러 갔는데 네. 안개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네. 그거를 다 못 찍고 왔어요. 저 뒤에 사진 보니까 철원 같은데 두루미들 사이에서 고라니가 한 마리 뛰어다녀요. 네. 어떻게 찍었어요, 그거? 저거는 참 운이 좋게요. 네. 그 두루미를 찍고 있는데 네. 고라니가 강가에 한 5마리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유일하게 저 고라니가 저기 두루미 쪽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포착을 잡다 보니까 저게 참 잡기 힘든 잡근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 찰나의 포인트를 찍을 때는 뭐 셔터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조리개를 몇으로 맞춰야 되거나 무한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찍으셨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해가지고 연사로. 네. 그렇죠. 연사로 찍어야지 그 중에 한 장 건질 수 있습니다. ISO를 좀 약간 높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 연사로 그냥 착착착착 찍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잡기 힘든 장면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구도도 딱 고라니가 가운데 들어있는 게 우연찮게 또 그렇게 잡히네요. 네. 이런 거는 얻어 걸린 사진일까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도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어떻게 건질 수 있는 사진이니까. 예. 그건 작가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건강함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터키의 갑바도키아 같은 데 에드벌룬이 아니고 열기구죠? 열기구가 많이 떠 있는데 저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저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안에 그 사진 하시는 분이 터키를 갔다 오셨다고 저거를 작품을 저한테 기증을 했어요. 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게 됐습니다. 네.
주로 다양한데 가까이서 찍은 것도 있고 보면 클로즈업에서 일부분만 강조하는 그 작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작가는 광각을 좋아해요. 또 광각만 찍는 분들도 많은데 작가님은 다양한 것 같아요. 광각도 있고 또 부분 클로즈업도 있고 네. 어떤 철학을 갖고 찍으세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감각을 찍으면 풍경이 좀 아름답게 나오겠다. 그럼 그때는 감각을 찍고요. 네. 아 이거는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당겨서 찍어야 되겠다. 그런 때는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좀 약간 변화를 주고 그런 식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런 거는 하나의 영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찍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딱 구도를 잡다가 네. 아 이 부분은 좀 클로즈 당겨서 이거는 감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터득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스스로 터득하는 게 좀 먼저 찍다가 내가 이게 아니었을 때 또 네. 네가 패턴을 좀 바꿔보고 그럼 아 이게 아니어서 1000장을 찍었는데 한 장을 찍어서 만족하면 제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많이 찍어보면서 제 스스로 터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출사라고 하잖아요. 예. 한번 출사 나가시면은 사진은 몇 장 정도 찍나요? 출사 나가면은 보통 한 200-300장? 200-300장? 네. 200-300장 중에서 건질만한 사진은 몇 장이나 나와요? 거기서 이제 200-300장에 건질만 하면 몇 장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한 장 건지면은 참 잘 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기자지만 저희는 한번 주로 연사로 찍으니까 네. 금방 1000장 넘어가요. 그 중에서 올라가는 사진은 기사에 올라가는 사진은 한두 장이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서 이게 다 작품이 아니고 그렇죠. 네, 한 장만 거기서 건져도 저는 그 작품에서 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한테 있어서 사진이란 뭐뭐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취미로 하면서 이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고 축복이고 그렇죠. 굉장히 삶을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는 것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저는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틈만 나면은 봉사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사라면 어떤 봉사?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산정호수 억새 축제. 예, 억새꽃 축제. 예.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하는 분들이 그 일반인들 상대로 사진을 찍어줘요. 인화를 줘요. 그놈 이제 축제 그런 데도 이제 참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봉사도 좀 하고 있고. 참 사진이라는 게 순간, 찰나의 순간을 갖다가 영원히 남긴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은 사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진의 미래는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았던 세계에서 그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뭐 사진이야 찍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누구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작가라면 또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박봉환 작가님은 거기에서 희망을 보겠다. 그 희망을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한 그걸 남들 앞에 내가 이게 조그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남들이 여기 제 공장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 기분 좀 할 때 저는 그게 참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 사진을 보면서 힐링하는 이 공장들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진이 걸리는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대화거리가 될 수 있고 힐링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희망을 생각을 해요.
네. 전에 뭐 여기 근처에요. 내천면에 네. 어디를 갔더니 네. 나무 위에 네.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병아리죠. 네. 이제 입을 쫙 벌리고 어미한테 이제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던데 그 이후에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위적으로 네. 접착제를 갖다 붙여가지고 새들이 딴 데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찍는 사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거는 착각을 하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생태계 자체를 완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아름다운데 나 혼자만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배려하는 그런 자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동물 학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만 좋은 사진 찍는다고 해서 생물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양하겠다. 저는 그런 사진은 아예 안 찍어요. 지양하는 것 자체를 떠나서 아예 안 찍는다. 예, 예. 굉장히 그런 사진 자체는 네. 그 한번 먼저 유튜브에 그 인터넷에 이제 그런 사진이 네.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뭐라 그랬습니다. 댓글도 다셨어요? 그 사진을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그 사진을 내렸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지 네. 그 배려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술 사진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사진 찍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웃어주세요, 모여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네. 모이면은 옆에서 사진을 찍는, 특히 단체 사진 같은 것도 네. 그렇게 찍는데 만약 작가님이 어떤 행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세팅하시겠어요? 저는 사람들 그 자연스러운 그 미소 있잖아요. 네. 그냥 말하는 그냥 우리가 상대에서 말을 하는 듯이 네. 그런 사진이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인위적으로 네. 웃으세요 뭐 하는 사진보다는 네. 그냥 즐겁게 대화하는 그 미소 그게 네. 천사의 난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 뭐 다들 뭐 네. 왜 이렇게 그게 유행하는지 모르죠.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사진도 좋긴 하지만은 저는 뭐니 해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 웃음 그걸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면은 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사람들 대화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려줍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 모습이 이래? 그게 아름다운 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말씀. 자연스러운 순간을 찍으시겠다. 예, 그렇죠? 예. 여기 보세요, 웃어주세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막 대화하고 막 떠드는 모습. 그러면 그 미소가 진짜 자기 본인의 미소거든요. 네. 그 인위적인 미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있고 또 즐거워서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네. 그냥 찍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몇 가지를 이렇게 찍어서 그 순간적으로 보여서 좀 잘 나온 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 인물 사진은 한 장도 없고 자연 풍경 사진이라서 그래서 뭔가 좀 인물 사진은 꺼리시는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 네, 여쭤본 거예요. 풍경이 좋아가지고 네. 저는 제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이 집 만드는 이 지상나고 이게 얼마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경 쪽으로 네. 많이 돌아다니고 가방 메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텐데. 네. 전국 어디 다녀보셨어요, 그럼? 그냥 뭐 이 근방 쪽에는 경기도 이 근방 쪽에는 많이 다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밑에 쪽에는 이제 많이 못 다녔고 여는 같은 이제 군산 장자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햇빛 때 그때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찍고. 이런 거 뷰포인트가 완전히 그 건너편 산 꼭대기 올라가야 네. 나오는 데 어떻게 찍으셨어요? 들어온 거 아니고? 산 가방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해 뜰 때 그 전에 올라가면서 그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저는 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연에. 그래서 저런 거를 좀 많이 새벽에 네.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같이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보면 저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새는 또 저런 걸 또 기술적으로 드론을 사가지고 네. 높이 올려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너무 간편하게 찍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들은 사진도 보기에는 참 좋은데 예. 내가 고생한 만큼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도 드론 자격증은 다 땄는데 네. 드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내가 힘들려서 땀 흘리고 발품 팔고 그러면서 다니는 것이 참 사진의 그 묘미라고 봐요. 사진은 희망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진은 발품이다. 네. 우리 발줌이라고 그러잖아요. 줌렌즈보다 단렌즈를 네. 선호하는 작가들은 주로 발줌으로 자기가 가까이 찍고 싶으면 다가가면 되고 그렇죠. 또 넓게 찍고 싶으면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고 네. 주로 발줌 작가시구나. 네. 지금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표준 렌즈를 많이 사용하신다. 네. 표준 렌즈가 이제 저희들 뭐 은어로 이빨 치료 그러잖아요. 네. 이빨 치료라든가 주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mm, 15mm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사 찍을 때는 접사 마이크로로 찍고 웬만한 거 이제 내는 거 이제 표준 렌즈 가지고 이제 잡고. 근데 이제 저는 새약 찍을 때는 이제 망원으로 찍고. 망원 렌즈까지. 네. 망원 렌즈는 몇 mm거든요? 60에 600짜리 19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600짜리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 시그마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원 찍을 때는 저걸 가지고 새들 찍을 때는 저런 걸 가지고. 시그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캐논이면 캐논 렌즈를 써야지 서드 파티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가격은 좀 쌀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600짜리 같은 경우 돈이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가격대에 비해 그래도 좀 잘 나왔다고 봐요. 근데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렌즈가 표준 렌즈인데 그거는 카메라 살 때 그냥 껴가지고 번들 렌즈라고. 네. 그거를 또 주력으로 사용하신다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뭐 그거 가지고도 웬만한 사진은 다 잘 찍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인물 찍을 때는 85mm 가지고 찍고 그건 또 전용으로 인물만 찍는 거 있고. 명필은 부탓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 같네요. 저는 표준 렌즈를 사자마자 그냥 떼가지고 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는데 그거를 제가 저는 그냥 그걸 웬만한 걸 가지고 네. 거기서 카메라에서 좀 이 방법도 저 방법도 해가면서 색깔도 거기서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조작을 하면서 와면 되는 것도 지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찍고 있습니다. 사진은 주로 수동으로 다 자기가 세팅해가면서 찍는 거예요? 예. 오토도 자동으로? 오토도 찍을 때가 있고 그 조리개 우선으로 찍을 때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수동은 이제 좀 맞춰서 찍을 때는 그건 하나의 키포인트로만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수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사진을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하시면 사진은 내가 다리품을 팔고 내가 열심히 찍어봐야지 예.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거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냥 줌 렌즈 사가지고 그래도 좀 처음부터 조작은 하나도 안 하고 자동으로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10년 찍어도 안 늘어요.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예. 그거를 만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찍어보고 스타를 내 거를 만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준다 해도 그거 기계에서만 믿어버리면 내가 그 성품성이 안 나오죠. 네. 그거를 이게 성능이 안 좋아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작품을 찍어본 내 사진이지 않습니까? 누가 찍어주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카메라는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꼭 출사할 때만 갖고 다니시고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찍나요? 평상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어디 여기 회사에서 저기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이제 사진 찍으러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여기 장소가 좀 뭔가 좀 어울린다. 네. 그럴 때는 좀 스마트폰도 찍고 카메라 갖고 갔을 때 카메라로 찍고. 예. 스마트폰은 뭐 어떤 거 사용하세요? 아이폰? 그냥
저기 거죠. 삼성 거 갤럭시. 갤럭시. 네. 갤럭시도 잘 나오는데. 네. 또 스마트폰을 서브로 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네. 아이폰 하나 갖고 다니는 가끔 지금. 그냥 그 카메라에서 그 구도 그런 거 가지고 일단 찍어보고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일단 찍어보고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찍었을 때 그 구도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연결해서 찍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해가지고 구도 같은 거 그렇게 찍고 있어요. 우리 박봉환 작가님 구도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어떤 구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센터에 중앙에 놔야 된다? 아니요, 저는 보통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삼각형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라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라인에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퉁이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사람 자체를 아예 그냥 모퉁이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도를 그렇게 앞을 넓게 잡아준다든가 보는 배경도 일단은 그렇게 잡고. 저도 뭐 사진을 찍지만 사진은 어떤 사람은 또 뺄셈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네. 초심자일수록 될 수 있으면 사진 한 장에 많은 걸 담으려고 그러는데 고수가 될수록 여백을 중시하더라고요. 네. 뭘 빼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카메라 그것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건 내가 찍었을 때 만족도 이 정도로 했을 때는 그래도 이 구도를 썼으니까 너무 괜찮다. 제가 만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단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건 그래도 초보자의 저도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저는 뿌듯한 면이 있어요. 주로 이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작가님 자신이 만족을 해야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가 보죠. 그렇죠. 사진 말고 뭐 다른 취미 같은 건 있어요? 산에 좀 자주 가요. 시간 되면은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취미네요. 남들 안 다니는 산. 어떤 산에 계세요? 남들 안 가는 산? 약초산에 다니고. 약초도 캐시고? 네.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이제 산삼 같은 거 캐러 들어가고 깊은 산속으로. 신만이시네.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새 저도 기사를 몇 번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느 게 독버섯이고 어떤 게 식용버섯이고 모르니까 일단은 따다가 먹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버섯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먹는 식용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가을 같은 때는 산에 들어가서 뭐 이제 버섯 따오고 보면은 이제 산행 다닌다 보면은 약초 같은 것도 좀 키우고 좀 어린 거는 안 키우는데 좀 오래된 것들 이제 남들 안 다니는 그 깊은 산속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건 이제 체력이 좀 버텨줘야죠. 그렇죠. 일단은 건강이 돼야 되고 제가 또 하나 중요시하는 게 이 사진 작가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재력이 좀 있어야 돼요. 사진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돈 쓰고 건강해야 되지만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장비도 그렇고 다니려면 출세 한번 가는데 뭐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깨지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서 나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걸 못 나가는 거고. 그렇죠. 미쳐야 되죠. 그건 내가 이 취미 생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취미 생활을 하지만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너무나 뿌듯한 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내 집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너무 기분 좋았다. 그런 손님 얘기 듣고 가면은 저는 일하면서도 너무나 힐링이 되죠.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뿌듯하고 제일 자신 있는 작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먼저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다 추억이 있고 추억이 있고 땀 흘려가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물의 정원 같은 경우는 물안개가 저렇게 올라올 때 저런 거 같은 경우 새벽이 아니면 저런 거 못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 먼저 가서 그런 걸 찍었을 때 남들은 꽃을 찍는데 저는 물안개를 봤잖아요. 물안개가 올라오면서 태양에 타는 느낌? 그 사진을 봤을 때 같은 경우는 뿌듯함이 느끼잖아요. 그런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미적인 감각이 다르니까. 네. 누구는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그죠? 작가님처럼 물안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고 네. 나는 저거를 꼭 찍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평, 두물머리, 예. 두물머리에 보면은 물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새벽에 이제 찍었는데 저렇게 물안개 올라오면서 햇빛이 불타는 장면 같은 거는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저는 남이섬을 새벽 7시인가 출사를 갔는데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막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음악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입혀가지고 슬라이드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공유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세요? 그런까지는 아직 저기고요. 그냥 이렇게 작업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던 것들을 바로 보면서 그래도 이런 힐 나한테 너무 좋았다. 그 시간만큼 고생은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나의 뿌듯함.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 출산하는 아무래도 다른데 그래도 봄이 좋죠. 봄이. 네. 이제 저거 이제 가끔 수달래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국면에 가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그래도 그냥 봄에 꽃이 있고 그때는 새싹 모든 것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의 새로운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봄 같은 게 주로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그러던데 봄을 좋아하시네. 봄을 타는 거는 여자들이잖아요. 봄은 그 모든 생명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도전하는 네.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가님의 희망이라는 철학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 게 새로운 나무에서 그 파릇파릇한 녹색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새순이 돌아가는 풍경. 네. 그러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고목에서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초록색 같은 거는 초록하고 흰색을 좋아하는데 초록색 같은 거는 연한 초록색 같은 거 참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왜냐면 연하면서 그 색깔이 참 그릴 수 없는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겨울에 추울 때 그 황량함, 쓸쓸함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겨울에도 이제 사진 찍으러 많이 나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람 있고 강원도 이제 소양강댐을 갔어요. 영하 17도 되는데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 추위에 더진데 사진 찍으러 가자면 안 나가요. 그렇죠. 네. 저희는 추워도 그 맛에 추우면 추운 맛대로 덜덜 떨면서 찍었을 때 그 한 컷이라도 딱 건졌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새로운 느낌이 탁 와가지고 이 추위에서도 영하 20도, 17도 뭐 그런 와중에서도 밖에 나가서 상쾌한 바람을 쐬면서도 춥다는 생각보다 상쾌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기자도 소양강댐을 갖다 수문을 개방한다고 그거를 또 며칠 전부터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수문을 개방하니까 물이 쭉 나오는 게 꼭 혓바닥 내리는 그런 신기한 순간도 도착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는 아직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간다고 해가지고 보고 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땅 맞추고 몇 번 헛땅 치고 왔죠. 여기서 가려면 서너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보고 왔거든요.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포가장이라는 이 사진을 전시를 하면서 이 정유리가 조금 더 변화되는 거죠. 나의 이거 하나의 나 혼자만 아니라 뭔데 이 공장지대가 아니라 뭔가 좀 변화된 삶. 서울 물레동이 그렇잖아요. 철공소 있고 뭐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들어오니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포천의 가삼면 정교리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그 전시 일정, 제가 듣기로는 11월 10일인가? 또 한다면서요? 전시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전시는 11월 둘째 주 금토 10일이고요. 아침 금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은 한 4시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여기 장소는 포천시 가삼면 정교리
56-2번지. 56-2. 예. 신주수는 전국로 230. 여기 오면 뭐 주나요? 지금 여기 다과하고요. 네. 차 준비하고 그다음에 떡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오늘 손님들 그래서 이제 떡을 누구나 이제 한 봉다리씩 가져가면서 출출할 때 먹으라고. 그렇죠. 먹을 게 빠지면 섭섭하죠. 네, 그래서 떡을 좀 준비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대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전시하는 거로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문 여는 시간 7시 반부터 문을 열어요. 그때부터 일을 하니까. 예. 그럼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손님들 맞이하고 저희는 7시 반부터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럼 거예요. 작가님이 하루 종일 계시면서 네. 저기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 사진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누구 작품 여기다 이제 다 쓸 겁니다. 네. 누구누구 작품입니다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작품이다. 이제 회원들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마지막 날은 사진작가 협회에서 네. 그 지부장님이나 회원들께서 오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본인들 작품들 또 설명해 줄 시간이 되고. 끝으로 저희 내외경제TV 독자들하고 네. 포천 시민 여러분한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하고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제가 여기 이번에 이 전시를 계획을 하면서 이 화원이나 이런 거를 절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쌀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쌀을 받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다 기증을 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카탈로그 저기 자체에다가도 예. 그 쌀을 보내주시면은 그 쌀을 가지고 이 지자체이 뭐냐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전에 다 그 기부를 할 겁니다. 그럼 축하금 이런 봉투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축하금 돈은 저는 안 받고 예. 그냥 쌀을 기증해 주시면은 그걸 그 쌀을 가지고 진짜 몇 킬로짜리? 뭐 10kg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무거나. 그거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기증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초대장에 보면 나눔쌀을 기증해 주시면은 그걸 다 기증하겠다고 그게 아예 초대장에다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고 또 선한 품성이 묻어나는 박봉환 작가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어.